안녕하십니까. 예, 소유캔 TV 배신 독소하는 남자 대동남 10번째 코너네요, 벌써.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눈덩이 투자법이라고, 요것도 약간 재테크 관련된 책이에요. 예, 이분도 그렇고, 계속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그리고 이분은 어떤 뭐 부동산 하나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 부동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고 이 돈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부동산도 하시고 사업도 하셔가지고 진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과 이 자금, 돈을, 부를 이렇게 눈덩이처럼 키운 그 단계, 과정, 프로세스를 쭉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선정해봤다. 이제까지는 약간 뭐 키오사키 부자 아빠, 뭐 월부의 부동산 투자 임장, 뭐 그렇게 뭐 구축 빌라 이렇게 하나하나 단편 하나하나의 어떤 이슈 같은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소개시켜드렸다면 이분은 부를 축적해가는 본인이 다양한 영역을 하시거든요. 이분은 돈 되는 건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분도. 이분은 정말 돈 되는 건 다 하셨어요. 예, 사업도 하시고, 예, 무자본 창업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는데, 아, 이렇게 성장하셨던, 그걸 축적하셨던 모습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저도 그렇고, 예, 그렇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 부, 재테크 관련된 막 책을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치열하게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왜 저는 이제서야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신 거죠. 해야 될 것들을.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꺼려져서 뭔가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안 했던 거죠. 이분들은, 명확하게 이제 실행력이 있었던 거죠. 아, 투자라는 게 어려운 영역만은 아니구나. 내가 몰라서, 선입견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분들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또 시대가 다른 것도 있긴 해요. 맞아요. 시대가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작은 창업, 이분들이 무슨 금수저, 돈이 많아서 시작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또 50세가 넘으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좀 선택을 했는데, 저보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좀 밝혀드리긴 그런데, 저보다 10살이 뭐 많으신 나이에 이제 재테크를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도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 그렇게 좀 용기를 갖게 됐고, 예.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덩이 투자법. 그래서 서미숙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꿈꾸는 서여사, 예. 53세에 결심을 하신 거죠. 3년 만에 30억을 벌었대요. 원래 미술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창업하실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찜질방 매점 이모가 되셔가지고 3년간 일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죠. 그러다가 이걸 코로나 19년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렇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부자들이 하는 그 재테크 방법을 그냥 따라 하셨대요.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이분들이 되게 지금 뭐 너나이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부자들이 하는 습관이나 이런 방법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냥 따라해요. 무작정. 예.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잣돈을 마련을 했고 투자를 했고 자산을 불렸다. 지금은 뭐 이런 거 하시고 계시죠. 뭐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4060 아카데미 꿈꾸는 부자 여행 이게 온라인 카페거든요. 이런 것도 하시고 있고 책도 내시고 이거 보세요. 책도 많이 내셨어요. 보면 예. 책도 50대에 도전하는 뭐 그리고 막 이분이 실제로 절약하면서 떴던 가계부 있어요. 가계부도 파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파이브라인도 많이 하신 거죠. 본인이 직접 자산 모은 것도 있고 사업도 하시고 예 이렇게 그래서
1단계, 이분은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계별로 본인이 이렇게 눈덩이를 만든 이 단계를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게 나갔던. 예. 이 단계별로. 그래서 절약을 했다. 그리고 저축을 했고, 그래서 투자 소득을 했다. 그리고 창업도 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이때 이제 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모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신 거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이건 끝에 6단계는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된 이후에 약간 그 이후에 이제 현금 흐름과 뭐 어떻게 관리의 영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약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읽고 한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거 단계별로 부를 축적해 다는 단계, 그리고 여기 그 이런 여러 가지 금융 투자를 많이 하세요. 펀드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이분은 비트코인도 하세요. 비트코인도 하세요. 비트코인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다 진짜 돈 되는 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돈 되는 건 진짜 적극적으로 다 달려드는 그런 적극성? 그렇게 그냥 그런 모습에 예,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뭘 해야 좋을까? 제가 그동안에 부자 아빠도 보고 월급쟁이 부자도 보고 뭐 마침내 부자도 보고 부의 비밀도 봤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안 해요. 푼돈 아끼기. 커피 사는 거 좋아하고 막 근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푼돈을 아껴야 되나? 이게 조금 진짜 신용카드 지금 가위로 잘라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진짜. 제가 부와 관련된 책을 저도 많이 꽤나 읽었거든요. 대동남 하면서도 읽었고 그 전에도 읽었을 때 항상 그래요. 키요사키도 그렇고 너나이님도 그렇고 푼돈 아껴라. 계속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도 다 귓등으로 듣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분 책을 읽고는 진지하게 지금 나 진짜 신용카드 지금 제가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하나 있거든요. 신용카드마저 하나 없애야 되나.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예. 그리고 진짜 커피도 저 며칠 전부터 진짜 저 커피 안 사 먹고 사무실에 있는 캡슐 커피 내려 먹는데 그래가지고 하루에 2잔씩은 사 먹었거든요.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그래도 비싼 건 안 먹었어요. 예, 좀 지하철에서 파는 그 싸구려 커피 2,000원짜리, 1,500원짜리 사 먹었는데 그것도 아껴가지고 캡슐 커피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점심도 밥은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뭐 10,000원짜리 넘는 밥들 많이 사 먹었는데 왜냐면 점심 저녁을 보통 밖에서 해결을 하니까 저녁을 먹고 보통 집에 와요. 저는 워낙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것도 아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 글을 읽고. 예.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 아마 오늘은 길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약과 저축은 왜 다르냐? 절약은 내가 돈을 아껴야겠다는 약간 마인드? 마음이라면 뒤에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저축이 나오는데 저축은 실제로 그렇게 돈 아낀 걸 통장에 넣는 거죠. 실제로 행위, 결과값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절약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 절약은 제가 이제까지 키요사키, 너나이님, 뭐 마침내 부자 거기를 관통해요. 진짜 다들 그래요. 절약하라고 절약하라고. 야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 1,500원 아껴서 얼마나 아끼겠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루에 1,500원인데 그게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시큰둥했대요. 가계부를 쓰면 2천만 원이 모은다. 뭐라고? 2천만 원? 그렇죠. 절약의 중요성. 이게 왜냐면 이게 절약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인생을 바꿔요.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연봉 늘리기 쉬워요? 통보죠. 연봉은 통보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거. 연봉은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근데 수입은 늘리기보다 지출을 줄이기가 쉬운 거예요. 지출을 줄이면 뭐예요? 수입이 는 거예요. 안 쓰면 그게 수입인 거죠. 그래서 절약하면 매일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죠. 파킹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돈이 들어와요. 저
파킹 통장에 저도 몇천 원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하루에 1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만 원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하루에 1만 원 모으기가. 그래서 절약은 평생의 습관이고, 이건 뭐다? 이게 모이게 되면 1년의 성과가 이 정도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그 가계부를 쓰기 시작해요. 뒤에 또 보실 텐데, 그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모은 거를 이제 저축을 해서 여러 통장에다가 이렇게 나눠요. A 통장, B 통장, C 통장. 그래서 이걸 막 돌려요. 그래서 복리를 시키죠. 예, 이게 부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짝. 예. 그리고 자, 절약했죠. 절약을 한다는 건 뭐죠? 지출을 통제한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쓰고 있어? 이것조차 모르면은 돈이 물처럼 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그렇죠. 하루에 얼마를 벌고 얼마 쓰는지. 이거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가계부예요. 예. 그리고 고정적으로 가는 거랑 변동 지출 줄이기. 일단 이게 첫 줄이에요. 고정 지출부터 줄여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정 안 된다. 보험료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이분은 그렇게 지금 몇십억 자산가인데도 차가 없으세요. 본인이 책에서 나와요. 지금도 차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부동산 임장 가실 때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임장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내가 강남역에서 여기까지 하고 혼잡도가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몇 번 출구에 나가서 이 아파트 단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돼요. 부동산 임장은.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지금도 차가 없으세요. 그래서 고정 지출을 하고 신용카드랑 마이너스 통장 없애기. 그리고 부에 관한 책 10권 이상 읽기. 이분은 부에 관한 것도 읽고 금융주식, 주식에 관한 것도 매주 하나씩 읽으셨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구루 재테크하셔서 돈 버시는 분들 막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부동산 하나로 막 저는 그분들이 그만큼 재테크 잘해서 돈 벌려면 그만큼 임장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셨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신 거예요. 그리고 꽁으로 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마치 노동소득만 신성시하고 막 비꼬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거죠, 그건.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얼만큼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임장을 많이 다니고 책을 많이 읽은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만큼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예. 너나이 님도 그렇고 100권 이상 읽었다고 그랬죠? 예, 이분은 그 주식에 관련된 거 일주일에 하나씩 읽었다고 그러고 뒤에 나와요.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거예요. 경제 기사 찾아보고 계속. 그 돈을 쪼개고 이름을 붙여라. 그쵸? 뒤에 이제 통장을 이렇게 쪼개는 게 나와요. 통장을 쪼개고 막 급여 통장, 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쪼개가지고 돈을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용도별로 다 나누셔야 돼요. 저도 지금 몇 개로 나누긴 했는데 근데 이게 다 귀찮죠. 솔직히 귀찮아요. 이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은 걸 하셔야 돼요. 이게 재테크의 시작이래요. 이게 재테크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재테크의 시작이에요. 재테크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쪼개고 세분화하는 거. 이게 재테크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자율에 대해서 금리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리, 금리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크게 돌리고 뭐 막 다 섞여 있고 하면 무감각해지는 거죠. 막 뭐죠? 신용카드 볼 때마다 놀라죠. 막 몇백만 원 나간대요. 이거 내가 썼다고? 그래서 내가 보면 뭐예요? 다 제가 쓴 게 맞죠.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보면 다 제가 쓴 게 맞죠. 진짜. 신용카드의 마법. 그래서 이걸 관통해서 뭐 하냐. 가계부 써라. 지필하라는 말을 하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필을 해요. 그 시작. 습관. 절약하는 게 습관되고 루틴. 절약이 뭐죠? 그게 결국 이 행위값이 뭐예요? 가계부를 쓰라는 거죠. 이게 되면 뭐죠? 1년에 3천만 원 된다. 그래서 지출 줄이기는 신용카드 없애기.
이거는 이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도 너무나 강조하는 내용이죠. 신용카드 없애라, 없애라. 쩐의 전쟁, 푼돈의 소중함을 각인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참 안 돼요.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래서 가계부, 내 집 마련 가계부라는 책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절약이라는 이거를 책을 보고 아신 거예요. 부에 관한 책 몇 권 이거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보셨대요, 요 책.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 이것도 그렇죠. 이거 10권 이상 보셨다고 했죠? 여기죠. 4개의 통장. 이거 유명하죠? 이 책. 유명해요. 예. 그런 걸 다 하신 거죠. 예. 저도 지금 할까 고민 중인데, 저는 이거 일단 신용카드부터 없앨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나쁜 빚부터 우선 갚기. 이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죠. 이분은 그냥 빚은 빨리 갚아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빚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챕터 5 정도 가면, 5단계 같이 가면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빚을,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라라고 말하시긴 해요. 부동산 투자할 땐 빚지는 건 예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빚은 빨리 갚으라라고 얘기하시지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예외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부동산 투자가 이게 본인만의 자금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라라는 의미이신 거죠. 빚은 좋은 빚과 필요한 빚이 있고 자산을 위한 레버리지. 키요사키도 이 말 하죠.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출받아서 들어간 건 나쁜 집. 월세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내가 그 집을 사는 에서 그 레버리지를 하는 건 좋은 빚.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에게 제 지갑을 빌려주기 위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빚은 좋은 빚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보시면 되고, 무의식적인 소비. 소비가 거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고 있죠. 이거를 무의식의 저축으로 전환하라 돼요. 돈을 쓰는 모드에서 돈을 절약하는 모드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필요한가? 지금 필요해? 이거 말고 딴 거 있는 걸로 쓰면 안 돼? 내가 그걸 지불할 능력이 돼? 지불할 능력을 초과해서 돈을 쓰게 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신용카드죠. 예. 할부. 무이자 12개월 할부. 궁극의 필살기. 진짜 신용카드가 진짜 미래의 소득을 땡겨다 쓰는 거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와 기분 전환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소비 있죠? 과소비를 줄이려면 정리부터 해라. 미니멀리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마트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 옷 사기 전에, 시즌 중에 옷 사기 전에 옷장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럼 내가 옷을 괜히 샀구나. 몇 번 입지도 않은 옷 있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진짜요. 필요하다고 옷을 샀는데 나중에 보면 그 옷 뒤로 처져 있어요. 예, 참 그렇죠. 그래서 과소비를 억제, 저축하고, 목표 저축해라. 1년 단위로. 이게 목표 저축을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목표적 금액을 정하고 저축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사람이라의 목표 달성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목표가 너무 요원하고 너무 멀면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게임 있잖아요. 퀘스트. 서브 퀘스트 달성하듯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달성했어, 이렇게. 예. 그 내연의 가시효과 이별하라. 이 지금 전체적인 1단계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멘탈, 절약해라, 이거를 강조를 하세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의. 예. 자존감은 남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나 외제차 끌고, 나 좋은 명품 옷 입고, 돈 많은 분들은 그래도 돼요. 금수저고, 나 평생 먹고 살 돈 있다. 그런 분들은 돈 써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남이 뭐 날 어떻게 보든, 응?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만족감. 제가 이거 임장의 영한 대동남 첫 번째 코너 할 때도 얘기했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외제차 끌고 막 안 그래요. 예. 내 통장에 몇십억이 있는 거 누가 알아줘요?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노후 짱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소유욕을 버리고 자존감. 내 통장에 10억, 20억 있어봐요.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그래요. 내 통장에 막 30억, 40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제가 건물 3, 4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월요일 날 출근길이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뭐라 그러든 대표님이 뭐라 그러든 코웃음 칠 것 같아요. 보고서 이게 뭐야? 막 해도 웃을 것 같아요. 그래, 나 지금 월급 레저로 받아간다. 죄송해요. 너무 몰입했네요. 이 상황극에. 나 빨리 이거 하고 싶다, 진짜. 진짜 빨리 하고 싶다. 진짜. 하루하루가 내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막, 이자가 막 붙어, 막. 월세가 막 들어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간만 지나면 난 계속 부자가 돼. 이 만족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월급 카드값, 애들 뭐 학원비 낼 거, 막 쪼들릴 거 생각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도 가슴속에 있는 사표 묻어가면서 팀장님, 대표님, 회사 막 지금 긴축 재정 들어가고 막 40대에 막 희망퇴직, 막 공고사직 내린다고 막 나 이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불안에 떨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위축되고 거기에 막 남 눈치 보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이 만족감, 어깨 필 수 있죠. 외제차 타지 않아도 돼요. 명품업 잊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하면 돼요. 덜 쓰는 습관을 길러라. 신용카드 없애고, 통장 쪼개고, 그 커피 그렇게 사 먹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지금 6단계가 하고 있죠. 1단계도 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분이 하셨던 이 1단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만이라도 저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 진짜 갈 길이 머네요. 그리고 돈 모으기 10개명, 이건 좀 책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대출 빨리 갚아라. 근데 이게 좋은 빛이 있긴 해요. 그리고 식비 줄여라. 외식, 배달, 신용카드 없애라. 체크카드만을 미래의 소비를 끌어다 쓰지 마라. 비상자금. 왜냐면 중요한 적금이나 이런 거 급전이 생겼을 때 깨면 안 되니까 비상자금은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어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신용카드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비상자금을 만들려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1년 맞기 적금 들기, 수입의 50%를 저금하라고 이렇게 수치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돈과 통장에 이름을 붙여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그래서 이분 진짜 대단해요. 투잡터예요, 이분은. 내가 목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내가 얼마 모으기로 했어. 근데 수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잡터 하라 이 얘기예요. 진짜 쉽지 않죠. 절약과 투자로 관리해라. 그리고 여기 나오죠. 차 욕심 버려라. 좋은 차 끓여서 뭐하냐. 소비심리,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것. 소비에서 저축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거죠. 대단해요. 진짜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이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분 책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닥치고 돈 모으기 가계부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가계부를 쓰시면서 만들었던 그 양식인데 책 구매하셔가지고 그 QR코드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QR코드까지 실는 건 좀 그렇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가계부 쓰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가계부 원래 되게 많아요. 어플도 그렇고 책도 많고 가계부가 없어서 가계부를 못 쓴다는 거는 핑계 같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 보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돈을 모아가는 단계가 나와요. 이제 앞에 이제 전 단계는 절약 마인드셋을 했다면 이제 500만 원 모으고 2천만 원 모으고 1억 모으고 5억 모으고 이게 쭉 프로세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00만 원은 이분이 어떻게 모았냐? 저축을 모은 거예요. 저축. 절약을 했으니까. 하루 1만 원 저축을 습관화한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죠. 소비는 감정이다. 감정을 컨트롤해라.
과시욕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앱테크도 하고 블로그, 에드포스트, 체험단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는 분의 와이프가 이거 한대요. 맛집 블로그하고 막 그 원고료, 소정의 원고료 이런 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카페라떼 4,000원 안 먹으면 1년에 140만 원 모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의 관문을 일단 돌파를 해봐라. 절약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력과 절제력이 필요하다. 부자는 한방 어쩌고 이런 거 없대요. 그냥 꾸준한 지속적인 거죠. 기초습관. 절약이 기초습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대기업 총수의 아들내미고 뭐 어디서 뭐 로또가 돼도 문제죠. 이 기초습관, 부자가 되는 기초습관, 절약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안 쓰는 게 돈 모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 오늘 커피 안 먹었지. 나 밥 원래 12,000원짜리 먹었는데 나 9,000원 먹었네. 3,000원 아꼈네.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삘 받아갖고 막 뭐 세븐일레븐 들어가서 초코바 하나 사 먹고 막 방 떨어졌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런데 그래요, 사람이. 아, 내가 기분이다, 내가 쏜다 이런 거. 아, 기분파들 안 좋아요. 이 월급의 노예란 표현을 여기도 쓰세요. 진짜 이 키요사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재테크를 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끼쳤는지. 진짜 이 월급의 노예, 노후 준비, 너나이님도 하셨죠.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재테크인 거예요. 재테크는 이제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예. 그리고 선저축 후 지출을 해라. 그리고 그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하세요, 이분은. 그게 쉽지 않으면 이거 50대 50으로 좀 해봐라. 빚 50 갚고, 예를 들어서 100일 저축을 할 수 있다. 저축을 이걸 다 하면 좋은데, 빚이 있다면 빚을 갚는데, 5대5로 좀 해봐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5050 저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빚, 갚기. 이거는 순수 저축. 그렇게 해서. 1년 만기를 달성을 해서 예금을 재예치해라. 1년 만기 된 거를 가지고서 이걸 다시 예금 재예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복리의 효과를 경험을 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축법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축. 절약을 했죠. 그 돈을 이렇게 저축하고 저렇게 저축하고 요렇게 저축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봐라. 통장을 쪼개가지고 가로. 한 달, 6개월, 1 가로죠.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세로는 한 통장 안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0원 아꼈어요. 여기다 넣고. 500원 아꼈어요. 여기다 넣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성과급 들어왔어요. 여기다 넣고. 깔때기.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꽁꽁 묶는 거죠. 깔때기. 그래서 이거 가로, 세로 저축하는 방법. 깔때기 저축법. 요거죠. 요거를 이제 깔때기. 들어오는 정보 무조건 하나로 모으고 지출의 테러는 모두 막는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거 저축을 하게 되면 이분은 꼭 타임라인을 정해요. 3개월, 1년. 푼돈 모아 목돈. 목독이라고 했네요. 목돈입니다. 목돈. 진짜 이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해보라고. 그래서 금리라든지 복리에 대한 효과를 누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축을 통해서. 부자들이 세금과 금리에 대해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민감해져야 돼요. 이게 민감해지려면 이렇게 저축을 통해서, 예. 이렇게 힘들게 절약해서 모았잖아요. 그걸 이제 금리가 좋은 데에다 복리를 늘려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역산 저축법. 내가 100일에 500만 원 모으겠다. 목표를 딱 세우는 거죠. 미래. 언제까지. 이런 거 지금 K뱅크나, 특별히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K뱅크나 이런 데 다 있어요. 목표 저축. 예, 그래서 500만 원 모으기. 왜 다이어트 보험 상품에 다이어트 하듯이 있지. 이게 다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진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년 모아야 될, 그러면 내가 한 달 얼마 모아야 될지가 값이 나오죠? 그럼 그걸 일주일 단위로 또 하고 하루 단위로 모으는 거죠. 예. 이래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세부적으로 쪼개야 움직여요. 행동을 해요. 1년 후에 얼마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하루 단위로 쪼개놓지 않으면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 공동 적금 챌린지 이런 것도 있다. 친구랑 같이. 이거 비슷하죠. 이거 다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형. 미션형 저축. 이런 거는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요.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라. 저축이 최우선. 안 것을 정리정돈. 스물돈은 찾는 애가 아니라 정리정돈이래요. 전 이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과소비를 막으면 뭐예요? 정리정돈을 하고 옷잔 정리를 하고 냉장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낭비하는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옷장 정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 옷 사놓고 왜 안 입었지? 내가 그렇게 찾던 옷이 왜 여기서 나왔지? 그래 놓고 A라는 B, C 세 개 가지고 맨날 돌려입죠. 근데 옷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사도 옷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요. 네. 하기 전에 꼭 정리정돈 해보고. 그리고 이게 매달, 이런 예적금, 월 단위 요구하면서 복리를 통해서 자산도 늘리고, 그죠. 만기. 사람이 이 성취감이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 성취감. 이 저축을 통해서 이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시드머니. 지금 500 만들고 이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차 목표 500만 원만 만들어 봐. 1년 내에. 이런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감원 가면 어느 적금이 금리가 높아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은행은 자기 은행 것만 나오니까 이런 거 사이트가 있으니까 적금 사이트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아가지고. 네. 이게 이분이 진짜 제가 또 놀란 게 정말 다양한 투자를 하세요. 금융 투자. 이게 부동산 투자로 바로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약간 이 부동산 투자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소액 투자도 있어요. 지방 투자나 이거는 3천 단위 뭐 구축 투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하려고 하면 큰 거 한 장 이상은 있어야 돼요.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 네.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이렇게 1억 모으기까지 유튜브에 그런 얘기 많죠. 1억 모으면 뭐 10억 모으기 좋다 이런 영상들 되게 많아요. 1억 모으기 쉽나?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이런 걸 많이 하세요.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돈 되는 건 다 하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네. 이거는 진짜 이건 너나이님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말, 잃지 않는 투자. 투자라는 게 리스크하기 때문에 한 방에 엉큐 이런 거 없어요. 예, 꾸준하고 살아남아라. 저축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저축으로는 시드머니를 만들 뿐이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금융지식을 해야 된다. 경기 변동 때마다 빈부의 격차는 켜지죠. 왜 그런 거예요?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융지식의 차이가 있고 행동할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라. 투기와 투자의 명확한 차이점이 뭐죠? 투기. 이건 기회예요. 한 방을 노린다는 거예요. 로또랑 같은 거예요. 투자는 뭐예요? 자산에 넣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죠. 이거죠. 투자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네, 딱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분들은 그래서 뭘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요. 내가 5% 먹고 10% 먹으면 딱딱 나오고 뭐 하고 딱. 이 사람들은 행동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걸 만들지 못했어요. 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가. 그냥 과감하게 행동해요. 이 원칙대로. 내가 어디 들어가서 주식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 먹었어?
그럼 빼는 거예요, 과감히. 아니면 그 수익된 거는 수익 계좌에다 넣고 또 다시 가고. 어. 이게 버핏의 원칙이죠.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거 워렌 버핏 원칙이죠. 그래서 이 원칙을 저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원칙을. 그러니까 와모아페도 하세요. 이분은 비트코인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30만 원 버셨대요. 대단하죠.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미국 배당주도 해요. 진짜. 지금 요즘 많이 뜨죠. 금투세, 금융투자세 난다고 지금 미국 배당주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이미 그 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배당주. 네. 소수점 투자도 가능해서가지고, 그리고 펀드 투자도 하세요. 네, 펀드 투자, 주식 투자 하시고. 인덱스 펀드 투자 있죠. 이거 인기 좋죠. 그래가지고, 제일 안정적인 거. ETF 투자도 하시고, 진짜, 진짜 다 하세요.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500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2천만 원 만드는데, 이런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주식, 그래갖고 일주일마다 한 건씩 주식 서적 하셨대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그레이엄, 버핏, 멍거 같은 거. 남편분도 남편분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도 좀 하고. 그래서 푼돈을 목돈으로 만든 공모주 투자도 했어요. 정말 대단하셔. 정말 대단하셔. 이런 거 뭐, 우량주, 손절매 원칙, 3일 하락, 이런 원칙으로 만들었대요. 주식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일주일마다 주식과 관련된 책을 읽으시니까 이렇게 투자 원칙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금 계좌하고 원금 계좌, 수익 계좌 해가지고 나눴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는 과감히 스킵하고, 이거 물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이분은 열심히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거치면서, 예, 금융재테크로 5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 이상 만드신 거죠. 예, 이렇게. 예, 이걸 만드신 거죠. 그 과정을 이제 3단계에서 보여주셨고, 예.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되게 웃긴 게 창업도 하세요. 나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는 구축 투자나 부동산 투자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분은 너무나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무인 카페도 하십니다. 원래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셨다가 회사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8개의 명언과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53세, 아까 얘기했죠. 미술학원 원장님이셨다가, 늦지 않았대요. 전 절실함을 가지고 자기는 했대요. 그래서 그 인생에 한 방은 없다. 준비하고 그 기회를 잡은 게 마치 한 방에 터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계속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셨고, 사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을 했다. 계속 배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 때려치고 나온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유지하면서 사업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키오사키도 그렇고 너나이님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시죠. 나 사업한테 번뜩이는 게 있어. 회사에 살펴 던지고 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업 아이템을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사업 아이템이 뭐 스타트업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돈 되는 거 다 하신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하고 무자호번 사업하기. 진짜 돈 되는 건 다 하신 거죠. 아까 그 투자하기 할 때 뭐 애드포스트나 네이버 뭐 컨텐츠 넣기도 한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하신 거죠. 이런 거. 대단하시죠. 그래서 부동산 수익, 주식 수익, 강연 수익, 인쇄 수익 지금은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책도 그러죠. 기획 출판, 자비 출판, 출판도 해보고 책도 이렇게 되고.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 30분씩 글쓰기를 했다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과가 그렇죠. 눈 뜨고 커피 한 내려 마시고,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500페이지인가를 써내려간대요.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계처럼.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단한 거죠. 매일 거의 100에서 200 정확하게는 그 페이지를 계속 쓴대요. 무작정 글을 쓴대요. 이게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유명하죠. 그 생산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글 쓰시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굿즈 만들어서 또 스마트 스토어에 파시고 진짜 이 가계부도 지필해서 만들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만의 재능을 판매하자. 지금은 이런 시대가 돼 있죠.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재능, 경험을 공유하면서 거기에 이제 구독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도 이 대동남 하는 게 제가 읽은 책을 다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월급쟁이 부자들 제가 그 대동남 찍은 영상을 제가 다시 봐요. 예,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인데 잊고 있었더구나. 예, 그걸 다시 뭐 책을 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보기로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봐가지고 그 부동산 임장 갈 때의 그런 요령이라든지 사이트들 그렇게 캡처해 놓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제가 다시 보면서 저도 그거 다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제 영상을 제가 다시 활용을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인 셀프산 이런 거 공유 오피스 카페 창업 그래도 창업을 해서 무자본으로 아니면 이런 거 비용이 덜 드는 구조로 소자본 또는 무자본 창업으로 1억을 만들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은. 진짜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벌써 시큰둥하잖아요. 내가 창업을 할 수 있겠어? 근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행지 이런 거,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숙소 등록해가지고, 호스트를 해가지고 월세 수익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어비앤비에도 이제 공유 숙박 등록하시고. 그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분이 한 5채 갖고 있거든요, 집을. 그 중에 한 채는 동해 바닷가에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에어비앤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돈 버는 법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책 보시면 그런 것도 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1억 원 이상 들어가시니까 계속 이제 절약하시고 시드머니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을 그럼 왜 했냐. 백만장자의 90%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부동산을 물론 부자가 되는 게 부동산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은 그런 거. 근데 되는 과정이든 부자가 된 후에든 부동산은 결국 가지게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키오사키도 그랬고 다 그래요. 예. 왜? 수익률이 좋아요.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막 부동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고프다.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 얻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와 그 막 끼가 질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땅값 떨어지면 커봐라 막 이러면서 막 아우 그러니까 그 셈이 나는 거예요. 셈이 나는 거예요.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그렇게 셈을 내요. 그렇게 셈을 내고. 예. 너도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요. 그러면 돈 모아서 하라고. 부산 투자해서 돈 버세요. 셈만 내지 마시고 답답하네. 진짜 저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서 남 돈 번 거 가지고만 셈내하고 막 디스하고 욕하고. 어. 그래서 무리한 이사를 했어요. 자기가 잘 모를 때 부동산 모를 때 자기도 무리한 이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역세권이 아닌 숲세권으로 이사를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뉘우쳤대요. 역세권에 들어갔어야 되냐. 이 몸테크란 말 많이 하죠. 그 몸테크는 아이가 없을 때 신혼부부일 때 하시면 가능은 해요. 역세권에 서울이죠.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 구축 아파트 있어요. 막 식구 근데 얘 절대 안 싸요. 절대 안 싸요. 얘. 근데 이렇게 막 눈물 나고 이런데 막 여기 막 걸어서 2번 구르면 여기 지하철역 있고 막 이런 데들 있거든요. 서울 중심에.
서울 중심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마포, 영등포, 동작구 이런 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번화가들 보시면 되게 오래된 구축 상가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 그런 애들을 결국에는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개발하든지 재건축을 해야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거기들 다 투자자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전세를 되게 싸게 줘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얘가 막 15억, 20억이야. 근데 전세는 3, 4억이야. 소유주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디에 딴 데 살아요? 이게 몸테크는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걸 몸테크 몸빵 한다는 건데 그런 물건이 솔직히 지금 서울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몸테크도 잘 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땐 좋은 빚이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자기도 유망 지역은 소유를 하고 주근적 그래서 할 때는 월세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시고 본인이 수지에 살다가 송도로 가요. 그때 본인이 이분이 송도 가셨을 때 송도가 그때 막 개발되고 할 땐가 봐요. 뭐 1광구, 2광구, 3광구. 그래서 막 제가 임장 다니면서 이때 막 매매를 많이 하셨대요. 분양권도 사고. 그래서 요 송도 쪽에서 자기가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매수 반복하면서 이제 주택수를 계속 늘리죠. 서울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아차 싶었대요. 아, 서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축빌라를 투자를 하세요. 네. 그 마침내 부자에도 나오죠. 서울 구축빌라. 그래서 네 채까지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하나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동해에다 바닷가에다가 하나 해서 월세 100만 원을 낳고 그래서 한 지금 5채 있는 걸로 보통 나오시긴 해요. 5채 있는 거.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최우선은 입지다. 이거는 뭐 임장의 여왕에서도 나오고 월부 그 월급쟁이 부자들 그 책에서도 나오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입지다. 입지. 예. 이분도 호갱노노 아실 뭐 이런 거 얘기하세요. 어.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전 점검 사항으로 예상 수익, 신용 점수, 조정 지역 대출 가능한지 수익성 평가해보고 3년 내 그 지역에 이제 그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내는지 이런 거 보면 된다. 그리고 리스크 대비.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 대출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대요, 저기는. 예. 이거는 저도 동감하고 이거는 월급쟁이 부자들을 너나이님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대처가 안 되게 역전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이빠이 땡길 수 이빠이라면 어째 되는데 땡길 수 있는 돈을 다 땡겨갖고 투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꼭 이거는 남겨 놓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뭐죠? 지속할 수 있는 투자라고 했죠. 투자판에서 살아남으셔야죠. 이거 땡겼으면 한 방에 훅 가요. 예.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이거 땡겨 써버리잖아요. 미리 최후의 보루인데 이거 땡겨 써버리잖아요.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 땡겨갖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투자금이 있는데 투자를 못하는 건 이거죠. 저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없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칙이 딱 들어오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내 상향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죠. 야, 34평 부동산 투자 아파트 좋아. 이거 제가 돈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땡겨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땡겨서 들어가면 안 돼요. 34평 아파트 역세권 좋죠. 초품화에 뭐 다 좋죠. 근데 서울의 가격이 얼만데요? 걔가 갭이 얼만데요? 3억 언더는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겠다고 이거 다 땡겨서 들어가면 이거 체예요, 체. 큰일 나요. 이랬다가 들어가면. 본인의 상황에 본인의 자금에 맞는 투자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걸 다 봤대요. 이분은 뭐 그쵸 구축빌라도 보고 금매도 보고 경매도 보고 미분양 미계약도 보고 저는 이분의 그 적극성 와 이거 이분은 진짜 이 단시간에 이렇게 크게 부를 축적하신 건 이것 때문이에요. 적극성. 돈 되는 건 다 하신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솔직히 이 부동산 이 얘기는 그 너나이님 제가 임장의 여왕이라든지 월급쟁이 부자 그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이분은 이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예,
이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은 이분 책보다 다른 책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다른 책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 관련된 것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해봤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경매 하나만 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갭 투자 하나 하기만도 쉽지 않은데, 물론 이게 하나를 하면 다 연계는 돼 있어요. 나는 경매만 할 거야, 나는 갭 투자만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원래 경매하시다가 갭 투자로 가시기도 하고 금매도 가고,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원래는 다 하나긴 해요. 예. 이게 원래 다 하나 얘기긴 해요. 이게 부동산 실제로 하다 보시면 이게 다 엮여 있긴 해요. 예. 그래갖고 계속 그래도 자기도 이제 경매 강의도 듣고 소액 투자 방안 계속 고민해보고, 그렇죠. 꾸준한 검색, 임장 계속 다니시고 막 송도 있을 때 계속 돌아다니셨대요.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 분석이 복잡한 건 과감히 스킵하고, 경매라고 해서 다 어렵고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 그 중에서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경매는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토지 지역에 이제 분양권, 자기는 분양권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프리미엄 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2배 수익이 났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랑 아는 형이 있다고. 그 너나이님 같은 자산가가 내 곁에도 있었구나. 진짜 이 형이랑 저랑 지금 살고 거의 이웃사촌까지는 아닌데 지금 같은 얘인데, 이 형이랑 저랑 같이 이쪽에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보고 그 형도 이제 이쪽에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이 형은 지금 아파트랑 이 형 타운하우스 살거든요. 아파트 세 채에다가 상가도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도 있고. 이미 자산가가 이렇게 됐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죠. 대출 없는 거. 이게 이분이랑 저랑 여기 온 게 10년 됐죠. 10년 사이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예. 누구는 지금 노후까지 괜찮은 국민연금 걱정 안 하는 이렇게 자산가가 됐는데, 저는 그냥 월급쟁이 하면서 그냥 집 하나 마련한 거죠. 저는 이거 대출금 갚기도 빡빡했어요. 물론 시작이 다르긴 했어요. 이분은 저보다 조금 좀 자금이 여유롭긴 했어요. 자금이. 예, 원래 서울에 자가 빌라가 있다가 그거 팔고 이쪽 와서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시작을 했고, 저는 이것도 대출을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면 또 이분도 계속 분양권이 계속 나왔대요. 그래서 뭐 500, 1000 정도 프리미엄 붙은 거지, 자기가 분양권 그냥 샀대요. 사고 나서 이제 집을 자기가 해가지고 지금 소유주가 돼서 지금 그렇게 자산이 많아진 거죠. 계속. 기형 보면서도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난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다 금융 지식이고 다 부동산 시세에 관심이고,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내 옆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 걔가 분양권이 얼마인지, 옆에 여기 뭐가 뚫리는지, 지금 어떤지 계속. 이분 아까 그 형 와이프분이 부동산 업계에 있긴 해요, 그분이. 예, 맞아요. 그분 그렇긴 했어요, 그분이. 예, 저는 공유중개사를 나중에 땄는데 그분은 원래 예, 부동산 업계에 계속 계셨던 분이기도 해요. 예, 그 아내분이 부동산 쪽 계시긴 해서 예, 그렇긴 했는데 좀 격차가 지금 많이 났네요. 예. 그래서 임장시 점검 요소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고교 상쾌부, 예, 이런 거. 이거 이미 저희 많이 들었죠. 예, 계약 기간 꼭 중요하고 매매가도 확인하고 이런 얘기들도 좀 책에 좀 나오긴 합니다. 예. 그리고 6단계는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하셨어요. 돈이 돼서 부자가 되셨죠. 부자가 되셨어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되신 거예요. 창업도 하시고, 예? 무인 창업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업을 하라. 네가 좋아하는 취미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세금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저는 이제까지 창업 경영자 형 있다고 그랬죠. 되게 민감해요. 금리.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금리, 세금 되게 민감해요. 이게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금리 어느 정도 오르고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이 한 해에도 이렇게 크게 나가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노동 사업자는 뭐예요? 가대보험 나오고 나가는 세금 나가는 거 뻔하죠? 예, 이게 정해져 있어요. 뜯기는 이 세금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인세라든지 간이사업이라든지 면세라든지 따질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인마이 포켓된 돈이 차이가 커요. 다 이게 비용 공제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무자본 창업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면 좋겠고. 원래 미술학원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이분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재테크학교 같은 거죠. 카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망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찜질방 매점 운영 이모 하시다가 이렇게 커지신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 예, 그래 이런 얘기 하시죠. 똑같은 무인 요즘 그거 많죠. 그 아이스크림 파는데 간식 창고 같은 거. 그래도 어느 집은 어느 때는 되게 잘 되고 어느 때는 잘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입지가 중요하긴 해요. 초등학교 앞이냐, 뭐 대규모 단지 앞에 있는. 근데 그거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잘 되는 집들은 그 과자도 잘 갖다 놔요. 과자 있죠, 과자.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고 과자. 그리고 약간의 문구류 그런 것도 되게 잘 갖다 놔요. 잘 되는 데들 보면 확실히 물건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청소도 되게 잘 해놓고. 예.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5억 이상의 돈을 만들었고 현금 흐름이 중요. 현금 흐름이 결국 많아져야 생활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죠. 이거 어디서 나오죠? 마침내 부자에서 나오죠. 월세 수입으로 많이 늘리시죠. 구축빌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현금으로 많이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6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들이 이제 좀 봤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책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건 요 초반 이제 저축, 절약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동안 책 많이 읽으면서 저축, 절약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돈을 만들어 가신 과정 눈덩이처럼 불리신 거죠. 예. 보통 부자들이 뻥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절약하고 그래서 절약했더니 저축을 내가 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만들고 시드머니 만들고 창업했고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커졌어. 이거를 쭉 본인의 그 경험을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존경스러워요. 예. 막 비트코인도 하시고 펀드도 하시고 공모주도 하시고 돈 되는 방법 다 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중에 물론 아마 책에는 안 나왔지만 돈을 잃으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해봤다는 게 어디예요? 저는 경매한 부동산 투자 하나도 임장 하나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뭐 경영학과 나오고 경제학 부전공 했어도 뭐예요? 그 주식 전혀 모르고 주식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수익률 저 마이너스 40 몇 프로예요. 이런다니까요. 진짜 이런다니까요. 그런 지금 제가 정말 대동단험하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죠. 난 너무 게으르게 살았나. 게으르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제가 팩트 폭행을 당했는데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과 길이 있어요. 그거대로 사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과 길로서 열심히 이걸 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닌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40 넘어서 깨달았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임원 되고 나 회사가 하는 절대
제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또 다른 길인 거죠, 그건. 예. 키오사키가 그렇죠.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는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를 키우는 기관일 뿐이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예.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 아니면 제가 뭐 경영학과 나오고 경제에서 제가 뭐 금융의 흐름을 알고 제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지금 저는 일개 회사의 직원일 뿐이잖아요. 직원.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적당히.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또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 대학교 보낼 거 걱정해야 돼요. 똑같아요. 예.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저도. 예. 좀 더 이거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 보면서 많이 하게 됐고, 좀 제 모토, 소유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 몇 억 자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요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지금 잘릴지 안 잘릴지도 걱정인 시대라서 실제로 저희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간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해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미리 좀 더 했으면 좋은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좀 좋은 희망차고 좀 좋은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회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낙담할 순 없고 계속 공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쇼이캔 TV 대동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